자, 다음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가 160일 때 x 6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전개식이 지금 이항 전개식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항상 이럴 때는 이제 따로따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의 5제곱과 x세제곱 더하기 2의 n제곱의 지금 전개식에서 이렇게 곱해지는 상황이죠. 그죠? 자, x 4제곱의 개수가 16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4제곱은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제곱은 여기 지금 분수식은 없으니까 4제곱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뭐 상수 4제곱, 그죠? 그리고 뭐 x 세제곱, x제곱, x제곱,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경우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다항식을 보니까 일단 이 앞에 다항식에는 x제곱밖에 없어요. x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x? 이런 건 못 나오겠죠. 그러니까 상수 나올 수 있고 x제곱 나올 수 있고 x 4제곱 나올 수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전개식에서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x 4제곱, x제곱이랑 만나서 될 수 있는 건 x제곱, x 4제곱과 만나서 될 수 있는 건 상수, 이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뒤에 식을 보니까 얘는 또 x 세제곱밖에 없어요. x가 없죠. 그럼 이 뒤에 식에서 나올 수 있는 애는 x제곱, 4제곱 이런 애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여기는 나와보면 1, 상수항, 1은 상수항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x 세제곱, 6제곱 이런 애들밖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곱한 전개식에서 4제곱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여기서 x 4제곱이 나오고 여기서 상수항이 나오는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되게 복잡한 식이 나올 것처럼 문제를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케이스가 하나뿐인 거죠. 그럼 이 하나의 케이스를 조사를 하면 누굴 구할 수 있을 거냐면 n을 먼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이 경우에 개수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볼게요. x 4제곱이 나오려면 x제곱이 2번 나와야 되죠. 그쵸? 그러면 1은 3번 곱해지는 상황이니까 이항계수는 5c2가 붙겠네요. 이쪽 상수항은 2의 n제곱이죠. ncn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10x 4제곱이고 여기는 2의 n제곱이고 그러면 개수는 10 곱하기 2의 n제곱인데 이게 160 나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n이 얼마예요? 4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제는 그럼 이제 n이 구해진 거예요. 그죠? n이 얼마로 구해진 상황이냐면 4로 구해진 상황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x 6제곱의 개수를 찾아볼게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이 정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x 6제곱이 나오는 것도 그렇게 많을 수는 없어요. 일단 어떻게 생기는 경우가 첫 번째 있을 수 있냐면 보이는 거 적어보시면 상수랑 x 6제곱이 곱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자 여기가 x제곱, x 4제곱 이렇게 가니까 이 다음은 x 6제곱 항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x 6제곱 나오고 뒤에서 상수항 나오는 경우. 자, 이 경우 말고는 얘네들의 조합으로 또 6제곱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케이스를 조사해서 더해주시면 그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죠. 자, 앞에서 상수항은 1의 5제곱, 그냥 1이죠. 자, 뒤에 요 식에서 6제곱은 x 세제곱이 2번 곱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총 4번 곱해지니까 2가 제곱, 앞에 이항계수는 4c2 이렇게 묻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 x 6제곱의 개수는 6, 4, 24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 x 6제곱은 x제곱이 3개가 선택되는 걸 거니까 5개 중에 3개 x제곱의 세제곱, 그죠? 그리고 1은 그냥 1이니까 뒤에 상수항은 아까도 봤듯이 2의 4제곱이 뒤에 상수항이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160이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 6제곱의 개수는 24와 160을 더한 184가 되겠더라. 답은 4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같은 종류의 구수를 10개가 있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구슬을 서로 다른 4개의 주머니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각 주머니에 7개 이하의 구슬을 넣고요.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대요. 자, 그런데 나 조건은 좀 특이하죠. 어느 주머니에도 넣지 않는 구슬이 있다. 이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슬이 남는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거든요. 구슬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10개가 있지만 나는 최대 몇 개까지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9개까지만. 왜? 어느 주머니에도 넣지 않고 남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남겨놓자 이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그 조건을 수식으로 써보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 4개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구슬의 수를 각각 A, B, C, D라고 해볼게요. 자, 이 4개를 더한 값은 10이 아니고 10보다 확실히 작으면 돼요. 즉 9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이때 A, B, C, D의 조건은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겠죠. 왜? 아까 빈 주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기는 해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어요. 각 주머니에는 7개 이하의 구슬을 넣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자, 그렇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적고 이 식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살펴볼게요.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더해서 누구 이하 이렇게 생기는 식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보시는 방법이 있냐면, 자, 얘기를 다 넘겨요. 요렇게. 이렇게. 그러면 9 빼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하는 값은 또 0 이상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9에서 이 4개를 더한 값을 빼면 어떤 값이 되는 거예요. 그쵸? 양수인 값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째로 뭐라고 두는 거냐면 새로운 문자로 둬볼게요. 그죠? 그러니까 몇 개가 남는지를 그것도 새로운 미지수로 놓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렇게 되죠. 추가되는 2도 역시 음이 아닌 정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순서상의 개수를 찾으면 당연히 A, B, C, D 순서상의 개수와 같겠죠. 그렇죠? 따라서 식을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바로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A, B, C, D에 뭔가를 더하면 음이 아닌 정수 어떤 값을 더하면 누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넘겨서 정리하는 방법도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결국은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되는 값은 이거예요. 더해서 9가 되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그걸 먼저 구해보시면 그건 그냥 OH9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구한 거에서 조건을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거예요. 7개 이하의 구슬을 넣어야 된다. 근데 이제 7개 이하 우리가 보통 1개 이상이어야 된다. 뭐 2개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많이 해봤는데 몇 개 이하 이렇게 한 거는 사실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정형화된 식으로 고쳐 쓸 수는 없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7개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있는 경우를 빼주는 게 낫죠. 왜냐면 총 더해서 지금 9개고 그죠? 그리고 7개 이하가 아니면 8개를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8개 하나 주머니에 넣으면 구슬 하나 남으니까 나머지는 개수 세기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죠? 8개 이상 구슬이 담는 경우를 세서 뺄 거예요. 어디에? 한 주머니에. 이때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주머니는 D까지 뿐이에요. E는 주머니가 아니니까 여기가 8개 이상인 경우를 뺄 필요는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적당한 경우를 세볼게요. 8개 이상을 잡는 경우인데 그럼 8개도 있을 수 있고 9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또 나뉘겠죠. 자, 어떤 하나가 적당한 하나가 8인 경우. 자, A가 8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다 더해서 몇 개여야 돼요? 하나가 8이니까 나머지 다 더해서 1이어야 되죠? 이거는 뭐 그냥 1, 0, 0, 0, 0, 1, 0, 0 해가지고 그냥 4가지 이렇게 세면 되죠? 자, 그런데 A가 8인 경우, B가 8인 경우, C가 8인 경우,
D가 8인 경우 우리 네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16가지가 될 거고 자 어떤 적당한 하나가 9인 경우는 나머지가 그냥 뭐일 수밖에 없어요. 0000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A가 9인 경우, B가 9인 경우, C가 9인 경우, D가 9인 경우에서 네 가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총 경우의 수는 OH9에서 2개 빼주면 되죠. OH9는 13C9, 13C4니까 계산해 주시면 이거는 715 나오고요. 여기서 20을 빼주면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695가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집합 X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X는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인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1, 2, 3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집합 X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조건을 한번 볼게요. X1, X2에 대하여 어떤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독특한 점은 fx1, fx2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절대값이 커야 된대요. 근데 심지어 나에서도 절대값의 최대값이 3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중간 다리를 하나 거쳐봅시다. 자, fx가 아니고 우리 f 절대값 x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x 아니고 f 절대값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이때 생길 수 있는 치역은 공역은 이거 3개뿐이에요. 1, 2, 3 3개뿐이에요. 그쵸? 왜 절대값이니까 그죠?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1, 2, 3이니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함수는 증가 크거나 같아지는 함수래요. 무슨 뜻이냐? 자 순서는 1, 2, 3 순서 아니고 마3, 마2, 마1,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커지고 있는 6개가 1이 가는데 값은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크거나 같아지고 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경우의 수는 3H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이 6개가 갈 곳을 고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 1, 1, 2, 2, 3 이렇게 골랐다. 그럼 어떻게 가요? 앞에 3개는 1로 가야 돼요. 왜?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뒤에 2개는 2로 가요. 마지막 3으로 가는 이런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조건 그대로 두고 나 조건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절대값의 최대값은 3이래요. 그러면 3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얘기는 뭐냐면 3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6개를 뽑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1하고 2로 다 가버리면 3이 나올 수가 없으면 최대값은 2가 되겠죠. 3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에서 하는 얘기는 3으로 하나는 가죠. 그럼 그 하나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정확한 하나는 있는 거죠. 누구? 3. 왜? 갈수록 크거나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얘가 만약에 3이 함수값으로 선택이 된다면 얘는 무조건 3으로 가겠죠. 얘보다 더 커질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3은 결정이 됐어요. 어디로 갈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몇 개의 원소에 대해 선택을 해주면 돼요. 5개 원소가 어디로 가는 거. 3 포함해서 1, 2, 3으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1차적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 3은 이미 결정됐으니까 5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구해주시면 이게 뭐냐면 절대값 함수가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면 문제가 끝나요. 왜? 내가 절대값 함수 구했죠? 이렇게 구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자, 이 경우를 한번 써볼게요. 아까처럼 해볼게요. 적당히 3개는 1로 가고, 얘네들은 뭐 이런 함수가 하나 결정이 됐다고 해볼게요. 근데 나는 지금 절대값 f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f의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f에 대한 별다른 조건은 없어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지금 내가 구한 함수는 가나 조건을 무조건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f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절대값 씌우기 전에 얘는 갈 수 있는 곳이 몇 개인 거예요?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f-3은 절대값이 1만 나오면 되니까 얘는 1 또는 -1인 거죠. f-2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절대값만 1이면 되는 거니까 너도 1 또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f1은 어때요? 절대값만 2로 가면 되니까 나는 2 또는 -2인 거죠. f3은 다를까요? 똑같죠? f3도 절대값만 3이면 되는 거니까 3 또는 -3인 거죠. 그러니까 6개의 원소, 6개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생겨요? 2가지씩. 따라서 내가 구하는 함수의 개수는 절대값 함수 21가지 경우마다 얘네 각각의 원소가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다 2가지씩 해서 2의 6제곱. 이 6제곱이 얼마죠? 64 곱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1344개 5번이 됩니다.